오늘은 평면도형 중에 두 번째 원과 부채꼴, 원인데 부채꼴까지 같이 있는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원과 부채꼴이라고 하는 데를 먼저 배워볼게요. 원과 부채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의부터 좀 어떻게 되는지 정의부터 좀 알아야겠지? 자, 이렇게 원이,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원이, 이게 진짜 원이 잘 안 그려져. 자, 마음을 곱게 먹고. 이 정도면 뭐. 자, 여기 원의 중심이라 그러고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아이들을 다 모아둔, 점들을 다 모아둬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정의는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자, 한 점. 한 점은 원의 중심이겠죠? 원의 중심. 한 점에서 같은 거리. 같은 거리는 뭐예요? 반지름이죠. 같은 거리만큼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모은 반지름만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부채꼴은 뭐냐? 부채꼴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부채꼴이라고 하는 아이를 좀 설명을 하면 그 이전에 좀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얘가 반지름이고요. 요렇게 쭉 다 간 거를 뭐라 그래요? 지름이라 그러죠? 그래? 기억나죠? 반지름, 지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된 걸 원의 둘레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원의 둘레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원의 둘레라고 했던 것 중에 요렇게 그러면 원의 둘레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 자, 원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요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호라고 불러요. 호.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호 AB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로는 둥글게 AB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원 A의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고든선으로 그으면 걔는 현이라고 불러요. 현 AB라고 불러요. 기호는 그냥 이렇게 성분 AB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하고 또 얘기해야 될 건, 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있죠? 이 호하고 이 현하고 요렇게 이루어진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활골. 그러니까 활 모양의 도형. 활골 모양. 활 모양처럼 생긴 도형. 그래서 활골이라고 불러요. 이 안에는 삼각형이고, 그치?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자. 이 활골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호로 일부분, 원의 일부분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채꼴이라고. 원의 넓이의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차지하는 부채 모양의 도형이거든. 부채 모양의 도형. 그게 원의 일부분이고요. 생각은 원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누굴 중심으로? 여기 중심각을 원이 360도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심각의 개념으로 똑같은 비로 차지하면 돼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활골을 만드는 요렇게 지나가는 선, 활골을 만들어지게, 그죠?
활골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지나가는 성분이 있다고 치자. 요 L이라고 하자. 얘를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 나누는 선. 원을 나누는 선. L 이렇게. 그래서 활골과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얘를 중심각이라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라고. 원의 일부분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만큼 비율을 가져요. 부채꼴. 원의 일부분 즉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의 비율을 갖게 돼요. 중심각의 크기에 대한 비율을 갖게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좀 더,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나타냈는데, 부채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원의 일부분이다. 중심각에 의해서 똑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그런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졸려요? 아니요. 졸린 것 같은데. 눈이 갑자기 왜 아파.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각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이거 되게 쉽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중심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호의 길이도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잖아요.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따로따로 이 중심각 때문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가 뭐예요? 중심각이 2배, 3배 되면 거기에 대응됐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똑같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현의 길이하고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늘어나기는 일정 부분 늘어나는데 보세요. 현의 길이 반대로 얘는 정비례하는데 3번 그러면 중심각과 현의 길이가 뭔지 알죠? 여기 직선으로 잰 거. 얘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 늘어나긴 늘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2개 그려서 중심각이 하나는 90도. 자, 동그라미 그려서 하나는 180도는 좀 그렇다. 한 135도 정도 할게요. 135도 정도 이렇게 되면 자 현의 길이니까 직선이거든요. 원 위에 두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은 거리 이걸 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현의 길이가 여기가 만약에 5cm였다. 여기가 이제 90도인데 직각인데 5cm였다. 그러면 여기가 135도라면 여기가 몇 cm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45도일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으면 2.5cm일까? 우와. 아니야. 저는 되게 슬프네. 좀 너 그림이 너무 작았니? 여기 옆에다가 다시 그려줄게. 네, 다시 그려줄게. 너무 그림이 작아서 그랬나? 아니면 봐봐. 보세요. 이렇게 여기 45도, 여기 이렇게 90도. 45도일 때 현의 길이가 3cm다 그러면 여기가 2배가 되면 90도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6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 요거 그려보면 알죠. 이제 요 삼각형 혹시 요 삼각형 보여요? 자, 여기가 3cm고 여기가 3cm고 여기가 6cm면
삼각형이 그려질까요? 아니죠. 이쪽 길이가 조금이라도 더 길겠죠. 3cm보다는. 그래야 이렇게 삼각형 그림이 나오지. 요 빨간색 삼각형만 띄워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삼각형만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6cm고 여기가 3cm고 여기가 3cm인 삼각형은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그려질 수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3cm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분이 겹치겠지. 두 선분이. 이해되죠? 여기 2.5cm 아닙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이 각도가 이렇게 135도로 늘어나도 이 7.5cm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두 번째 건 뭐 쓸모가 없네. 앞에 걸로 얘기가 다 됐으니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정비례는 중심각이 2배, 3배 되면 똑같이 현의 길이도 2배, 3배 돼야 되는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2배로 늘어나거나 3배로 늘어나진 않는다고. 알겠니? 근데 얘는 완벽히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요. 예, 이 원의 일부분을 뜻하는 그 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호 같은 경우에도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거든요. 뭐라고요? 호는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에요. 곡선 부분이니까 써주자.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야. 자, 그래서 똑같이 정비례하게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원이 안 그려지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똑같이 45도 기준으로 해볼게요. 똑같이 45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뭐, 진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5cm였다! 응? 5cm였다! 라고 하면, 여기도 45도일 때 여기도 5cm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호의 길이니까. 그죠? 45도로 쟀으면 어느 방향에서 재든 여기도 45도였다 그러면 여기도 몇 cm야? 5cm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거는 어느 위치든 똑같은 각이면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질 거다. 이거 상상이 되죠? 그 두 번째. 이렇게 2배로 늘었어. 45도가 아니라 90도로 2배로 늘으면 여기 5cm, 여기 5cm였던 두 개가 연이어서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0cm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 각도가 2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2배가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당연히 정비례합니다. 이해되죠? 이거와 같은 논리로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도. 만약에 이 45도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다. 그러면 여기 45도 이 부채꼴 모양의 이 부분이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다. 중심각이 45였다. 그럼 여기서 잰 얘도 12제곱센티미터. 연이어 2배가 된 이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12, 여기도 10이니까 24가 되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여기에 2배 해준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정비례.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 호의 일부분인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이렇게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각의 한 비기 때문에 정비례하게 나타나요. 항상. 알겠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두 번째 중단원. 호의 길이와 넓이. 여기도 뭐만 잘 알면 되냐?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원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만,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원의 일부분이다. 그게 이 중심각의 비율로서 항상 나타난다. 요것만 잘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달리 표현하는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주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지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의 둘레를 이렇게 항상 나눠보면 약 3.1421592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배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비율인데 지름을 기준으로 원의 둘레가 몇 배가 되는지를 따져본 비율이다. 그래서 원주율. 이 원의 둘레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원주라고 부르거든요. 원주의 비율, 누구랑 비교했을 때? 지름과 비교했을 때. 지름과 비교했을 때 원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1415의 블라블라. 그래서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초등학교 때는 3.14까지 쓰고, 좀 대충 하면 3까지 이렇게 문제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중학교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원주율을 그냥 파이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파이라고 그냥 읽고 쓰기로 합니다. 굳이 3.141591을 안 곱해도 돼요. 그냥 파이만 문자, 우리 초등학교 때란다. 중1 때 배웠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문자 취급해서 그냥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이 반지름이 5인 아이가 있고, 원주율을 뭐 3.1로 했다. 이 아이의 뭐, 원주를 구하라. 원의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5 곱하기 2 곱하기 3.1 해가지고 그죠? 31이었어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5에다가 3 곱하고 그죠? 25 곱하기 30이라면 얼마야? 15, 5 이렇게 하고 6, 2 해서 77.5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얘는 센티미터고 얘는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요 원주율, 주어진 원주율 얘 대신에 누구를 쓴다? 파이를 쓴다. 얘 대신에 누구를 쓴다? 파이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곱하면 10이죠. 10하고 파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곱해주면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 10파이 이렇게 쓰면 돼. 여기는 3.1 대신에 누구 쓴다? 파이. 자, 5 곱하기 5는 25인데 25는 남겨놓고 문자와 수가 곱해지면 수를 먼저 쓰고 문자를 나중에 이렇게 쓴다.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쓰면 돼. 이제 원주율을 뭐라고 쓴다고? 로 쓴다. 이해되죠? 그럼 원의 둘레와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름 곱하기, 그죠? 지름 곱하기 파이고, 자,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부채꼴은 어떻게 될까? 부채꼴. 자, 그럼 부채꼴을 실제로 내가 구하면 부채꼴에 뭘 구하냐 하면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형은 측정 뻔하지 뭐. 둘레 측정하던가 부채꼴의 둘레 혹은 넓이를 측정하겠죠. 부채꼴의 둘레나 넓이를 측정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기본은 이겁니다. 그죠? 자, 둘레부터 볼까요? 둘레부터 볼게요. 자, 기본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50도래요. 50도는 좀 거의 힘들려나? 60도로 할까? 그래, 조금 더 키우고 60도로 하자. 계산하기 쉽게.
자, 이게 60도래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냐? 요 반지름 길이가 12래. 이렇게. 자, 요 아이를 그러면 둘레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과 밖이 구분되는 모든 선분의 길이야.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두 군데 반지름 두 개. 둘레는 어떻게 봤더니 반지름 두 개랑 더하기 호의 길이를 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반지름은 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직선, 고등선, 그죠? 고등선 길이 합이고요. 호는 구분선, 곡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곡선 길이 합. 이거 두 개 이제 합해주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둘레는 반지름 두 개니까 1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좀 문제네. 호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곡선이면서 뭐의 일부분? 원의 둘레의 일부분. 근데 그 일부분의 비율이 누구 때문에? 중심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원의 일부분, 요거 때문에 생기는 일부분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 커다란 원의 둘레를 다 구한 다음에 이 비율에 맞게 잘라낸 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커다란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 커다란 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 즉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커다란 원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24고요. 거기에 파이를 곱해주면 이게 커다란 원의 둘레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60도만큼 전체 얼마? 전체 360도분에 여기에 해당하는 60도만큼만 내가 챙겨가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얘 약분하는 게 더 쉽겠네요. 6분의 1 이렇게 되고. 그죠? 얘 약분해서 4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 더하기 4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둘레에 안과 밖이 구분되는 모든 성분을 다 더하려면 얘하고 이게 이쪽 직선하고 이쪽 곡선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둘레가 아니라 넓이 봅시다. 자, 넓이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넓이를 보면 이쪽에 있는 아이의 넓이를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근데 넓이는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의 일부분으로서 넓이다. 그럼 전체 이 커다란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그럼 반지름 12 곱하기 파이였다가, 그죠? 거기에 일부분인 것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분이 몇 분의 몇이었어요? 6분의 1인 거 여기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6분의 1로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넓이고 해당하는 일부분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답은 얼마예요? 24 파이 제곱 센티미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센티미터고요. 이해돼요? 어렵나요? 이 넓이가 오히려 더 쉽죠. 그냥? 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참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쓰냐? 이 원래 기본으로 구하는 부분은 이제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에 대한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몇 분의 몇인지 아니까.
근데 이 새롭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중심각이 안 나오고 호의 길이를 알려줄 때 뜬금없이 호의 길이를 알려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 자, 2분의 1 곱하기 R 반지름 곱하기 L 호의 길이 여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 L로 구하면 얘도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란다.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진도는 끝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만 해줄게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 원을 잘게 쪼갰던 거 기억나니? 원을 어떻게 했어요? 원이 아니라 기억나나? 원을 반으로 쪼개서 위에는 빨강색 밑에는 파란색 그래갖고 뭐 4등분해서 이렇게 위아래 겹치는 모양으로 했던 거 기억나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가운데로 잘라요. 여기를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위에를 빨간색 밑에를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 파란색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 얘를 위아래로 우리 위아래로 겹쳤듯이 얘를 좌우로 겹치는 거야. 요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거 계속 무한히 자르면 결국엔 뭐가 될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결국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좌우로 겹쳤으니까 원래는 이만큼 됐었던 호의 길이였겠지. 근데 여기가 얼마일까 그러면? 호의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가 반지름, 밑에가 호의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호의 2분의 1 곱하기 가로인 반지름 이렇게. 지금은 알겠지? 그지? 지금은 설명 들을 때는 나도 그냥 이 정도야 그럴 거야. 근데 너 이거 연습 안 하면 네 손으로 연습 안 하면 절대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학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풀어야 돼요. 손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언제 그러면 이렇게 쓰이냐? 중심각을 안 주고 호의 길이를 대신 줬을 때 이거 써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중심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개념대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원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대로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중심각이 안 나오고 호의 길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처럼 했던 거 그치? 그 개념으로 풀면 돼. 알겠어요? 자, 끝. 오늘은 여기까지.